안녕하세요. 이번 쿠아이 학예 컨퍼런스에 아마존 데이터셋을 활용한 레커멘더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웰커시스 팀의 발표자 임도연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먼저 팀원 소개, 주제 선정 배경, 데이터와 전처리, 그리고 추천 시스템 모델,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팀명과 팀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팀명은 아마존 추천 시스템으로 아추이며 저희는 총 2명의 응용 통계학부와 2명의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4명 모두 자연어 처리와 추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존 데이터셋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추천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아마존의 경우 2018년까지의 리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데이터셋의 편리성으로 인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후에 상업적 이용 가능성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사이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추천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논문의 경우에도 이번 2022년 웰커시스 학회에서 어셉된 RLP 논문입니다. 이는 아마존 데이터셋을 활용해 추천 시스템에 NLP를 적용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렇듯 현재 많은 연구들을 보이고 있어 저희 팀 또한 NLP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아마존에서 공개한 각 카테고리별 리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항목들입니다. 그중 저희는 너무 적은 수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또한 너무 고가의 제품들 같이 인터랙션이 많지 않을 것 같은 희소성을 지닌 분야 또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 중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구매를 많이 해 인터랙션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Grocery and Gourmet Food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리뷰 데이터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리뷰 데이터입니다. 리뷰 데이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면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 평점을 얼마나 주었는지, 리뷰의 글은 어떻게 작성했는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유저의 아이디를 의미하는 리뷰어 아이디, 그리고 아이템의 아이디를 의미하는 아신, 그리고 평점을 의미하는 오버롤을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선 데이터와는 달리 아이템의 정보만을 담고 있어 아이템의 아이디인 아신과 그리고 상품의 가격, 그리고 같이 구매한 상품들에 대한 정보,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추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한 가격 정보와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선정해 모델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큰 관계로 모델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결국 데이터셋의 크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방법이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를 아이템 기준으로 구매한 사람이 5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구매한 이력이 30번 이상인 유저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셋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랜덤으로 줄이는 것보다 인터랙션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축소를 시키면 추천 시스템의 모델의 성능 또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줄여진 데이터셋의 모습입니다. 총 데이터셋의 크기는 91,767 곱하기 14이며 가장 처음의 데이터와는 달리 많이 줄여진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 전처리는 바로 다중 클래스에 대한 원한 인코딩입니다. 메타데이터의 카테고리 항목을 지금 사진처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멀티바이너라이저를 이용해 해당하는 값은 1, 아니면 0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한 인코딩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메타데이터를 보게 되면 Description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항목이 각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 추천 시스템의 모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모델이 바로 SBERT입니다. 이는 Sentence BERT라고 불리며 기존의 BERT의 문장 임베딩의 성능을 우수하게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BERT의 문장 임베딩을 응용하여 BERT를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SBERT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장 A와 문장 B 각각을 BERT에 입력으로 넣고 앞서 BERT의 문장 임베딩을 얻기 위한 방식이라고 언급했던 평균 풀링 또는 맥스 풀링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문장 임베딩 벡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를 각각 U와 V라고 하고 U 벡터와 V 벡터 차이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얻은 임베딩 값입니다. 총 6186 곱하기 768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추천 시스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사용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의 경우 사용자가 아이템에 매긴 평점 또는 상품 구매 이력 등의 사용자의 행동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해 그림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 그림에서 팀은 1번, 2번, 4번, 6번의 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의 경우 2번과 4번의 선호를 표했다면 유사한 상품의 선호도를 표현한 팀 사용자를 통해 존에게 1번과 6번의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아이템 베이스 필터링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 4번의 선호도를 표시한 3명의 사람들 중 팀과 에미가 1번의 아이템의 선호도를 표시했기에 나머지 존에게도 1번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Variational Autoencoder VAE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VAE는 Generative 모델 중 하나로 현실과 비슷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활용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아웃풋을 디코딩함으로써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VAE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인코더는 인풋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인풋 X가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 벡터 Z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선택했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후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인풋으로 변환하는 디코더를 통해 다시 데이터 X를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에딕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유저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에서 두 개의 분리된 객체 집합에서 발생하는 요소 쌍과 관련된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인터랙션 매트릭스로 아이템에서 보는 것과 유저에서 보는 것 두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에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PPT에서 말하는 다이에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터랙션 데이터라고 아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by VA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Collaborate Filtering과 VA를 말했던 것은 모두 by VA 모델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기존 VA의 단점을 극복한 Collaborate Filtering 기반 모델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 각각 처리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 VA를 각각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by VA 모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 각각 VA를 통해 생성된 것을 양방향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스의 생성 모델과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매개 변수화된 한 쌍의 인퍼런스 모델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에딕 데이터에 대해 양쪽에서 불확실성으로 포착할 수 있어 기존에 비해 스parse한 데이터에 대해 경고성과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CF는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의 약자로 기존의 협업 필터링 모델에 딥러닝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잠재 요소 간에 내적하는 연산을 대체하였고 딥러닝의 특징 중 하나인 비상연성을 사용해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작용을 학습합니다. 모델의 경우
input 레이어, embedding 레이어, neural CF 레이어, output 레이어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put 레이어에서 유저와 아이템의 원한 인코딩 벡터가 인풋으로 사용되고 그 후 embedding 레이어에서 이 스parse한 벡터를 dense한 벡터로 매핑해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neural CF 레이어에서 유저 레이턴트 벡터와 아이템 레이턴트 벡터를 컨캣한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유저와 아이템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0에서 1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모델의 바탕이었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아닌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한 모델로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하지 못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지 못하는 컨텐츠 베이스 메소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다양한 모델 중 라이트FM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 모델로 추천 시스템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들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저희는 평가 지표로 MAP, NDCG, Precision, Recall 총 4개를 사용했습니다. 결과값을 보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이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모델 중에 YVA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논문에서 말했던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모델이란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 및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처리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그냥 리뷰 데이터만 활용한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의 한계입니다. GPU의 한계로 데이터를 축소시켜 딥러닝 모델에서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값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구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 모델의 최적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YVA 모델에 대한 의의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다소 최근인 작년 2021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기존의 VA 단점을 극복한 모델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의 경우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연구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웰커 시스템의 아마존 데이터셋을 활용한 레커멘드 시스템 발표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